백년지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은 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도 노인도 지금 자신의 나이를 처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듦과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고 멋진 일이란 사실을 인생의 선배들은 알려줍니다. 나이 들매 미학을 깨우칠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개마다 다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이를 먹는 것은 인간이 겪는 가장 낯선 경험이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인류가 공유한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하지만 노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분류되며 심지어 전혀 다른 종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그들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줄곧 노인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보면 인간에게는 노화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과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 때문에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노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과 제레미 베일렌스는 대학생들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을 개발했다. 몰입형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첨단 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노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생들은 거울을 통해 디지털로 만든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본다. 이렇게 미래를 시각화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있다 해도 젊은 사람들이 5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이미 노년의 삶을 경험한 이들이 들려주는 정보보다는 자신들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노년을 상상하고 그 삶에 환상을 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인생의 현자들로부터 노년의 삶에 대해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을 들으니 내 머릿속에 자리한 편견을 비집고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이 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일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도 권한다. 우선 노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리고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다음 말들을 읽어보자. 받아들여라. 싸우지 마라. 나이를 먹는 것은 하나의 태도이자 과정이다. 지금 삶이 긍정적이고 즐거우며 목적이 있다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 레이 캐들 80세 80대에 접어든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들고 노쇠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덤이나 영안실로 가는 중이라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보다는 훨씬 괜찮으니까.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아.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 기쁨을 안겨다 줄 일들이. 우리는 지금 길의 끝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있는 거지. 조셀린 위키 86세. 나는 젊은이들에게 나이 드는 건 아주 멋진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전혀 개의치 않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할 수 있지. 얽매이고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어. 친구가 부르면 바로 나갈 수도 있고 굳이 집에 있지 않아도 돼. 젊어서는 누가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갈 때가 많았어.
지금은 전혀 걸릴 게 없지. 라모나 올버그 76세. 노화에 관해 인생의 현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늙는 걸 걱정하느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젊어서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말한다. 상상과 실제는 어떻게 다를까? 나는 수많은 노인들로부터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만한 두 가지 지혜를 얻었다. 첫째, 인생의 현자들 중 대다수가 노년의 삶에 대해 평온함, 존재의 가벼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 등 긍정적인 말로 표현했다. 그리고 나는 92세의 세실 램킨과 함께 봄날 오후를 보내면서 내 눈으로 그 평안함을 직접 보았다. 세실을 만나러 갔을 때 파트타임 간병인이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의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고요한 호숫가와 아직 앙상한 나무들이 내다 보였다. 세실은 호숫가에 있는 이 집에서 50년째 살고 있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곤 했다. 이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해서 수영은 더 못해. 세실이 말했다. 몇 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결혼 68년 만에 이별이었다. 세실은 60대인 세 딸과 가까이 지낸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나 떠나야 할 시간에 대해 어떤 착각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 나이 92이야. 95까지 산다면 기적이지. 세실이 웃으며 말했다. 나이가 드니 이런저런 제약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반경이 더 좁아졌지. 잘 걷지 못하니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휠체어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박물관에도 못 가. 도서관에도 자주 가곤 했는데 이젠 누군가 함께 가야 하고 쇼핑도 못 해. 하지만 마음은 박물관이며 도서관에 있어. 난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야. 다른 많은 인생의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실은 노인이 된 후 상실의 아픔은 있었지만 완전함, 포용, 소소한 것들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얻었다. 그냥 단순히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고 보니 모든 것들이 더욱 명확해지더군. 내 딸한테도 말했어. 내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이야. 나도 내가 왜 지금이 더 행복한지를 줄곧 생각했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우선 젊어서는 그토록 중요했던 일들이 이젠 그리 대단치 않아졌어. 그리고 늘 지고 살아온 책임감도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고. 난 책임감이 꽤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지. 애들이 이제 자기 삶을 알아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애들이 무얼 하든지 다 자신들 몫이지. 잘 하리라 믿어. 늘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거라는 뜻이지. 손주들도 괜찮을 거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애들이지. 그 아이들이 참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는 아직 내 집에 살고 있잖아. 이 집은 여름이면 정말 근사해. 여름이 되면 난 밖에서 살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오면 휴가 온 기분도 내지. 나이를 먹으니 누군가를 접대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자유롭더라고. 오히려 방문객들이 나를 챙겨주지. 아주 홀가분해.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이랄까. 내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말하더라고. 비단 세실만 특이하게 겪는 일이 아니다. 80대에서 90대의 인생의 현자들이라면 나이 드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말해줄 것이다. 잊어버리라고.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나이 든다는 것은 삶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노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기회와 만족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인종이나 경제력 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내가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인생의 현자들이 나이 드는 것을 하나의 탐험으로 여기는 점이었다. 그들에게도 나이 먹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며 출세와 양육, 책임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지도가 있던 중년과는 달리 지도조차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나이를 먹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관심사들이 가득한 신천지를 탐험하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에게 나이 들면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모험이다. 89세 로레인 바우어는 낙천주의자는 아니다. 그녀는 노화 문제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는다. 로레인은 매우 활동적이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이에 따르는 신체 활동의 제약을 몹시 속상해한다. 하지만 그녀는 노화를 탐험으로 생각한다. 로레인은 이렇게 말했다. 테니스의 시 율리시스에 이런 구절이 있지. 가자, 친구야. 새 세계를 찾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네. 이 구절은 내 삶의 주문이야. 이 말은 100세가 된 사람한테도 해당하는 말이야. 앙투아네트 와킨스에게 이 화두를 꺼내자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살아보니 나이의 고개를 넘을 때마다 이전에는 없던 기회들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각 고개마다 다른 기쁨들이 있어. 사람들은 나이 드는 걸 지나치게 두려워해. 걱정하지 마. 나이 드는 건 모험과 같으니까.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노년기를 모험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와 관심사들이 펼쳐진다고 말한다. 82세 헨리 데이비드는 경제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다. 헨리의 가족은 농사를 지어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대공황은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어. 하는 일, 그리고 소망까지도 바꾸었지. 다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안간힘을 썼어. 정말 그랬다. 헨리는 과학기계 디자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그는 70세까지 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이 드는 것이 신나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젊었을 때보다 은퇴 후 훨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그것도 아주 즐겁게 말이야.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즐겁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는 경험이나 지적 호기심도 충분치 않고 아직 배운 것도 많지 않은 20대보다는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지. 살면서 얻은 지혜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내놓는 것도 지금 내 삶의 일부라네. 역사협회나 다른 기관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지. 이렇게 신나게 산 것이 한 10년쯤 됐나? 20년 전에는 이용하지 못했던 구슬들도 이 나이가 되면 꿰어서 보배로 만들 수 있다네. 젊어서 나이 드는 걱정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나이 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일이니까. 나이와 싸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흐르는 시간이라도 잡아 노화를 멈추고 싶어 한다. 이런 심리를 반영하듯 시중에는 노화를 막아준다는 약품에 화장품, 의료 기술이 넘쳐난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나이와 싸우지 마라. 나이와 싸우지 말고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신체 능력과 상황에 맞춰 적응하라는 것이다. 노인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최적화라고 부른다.
성공적으로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함으로써 상황을 최적화하고 능력을 극대화해 상실한 다른 능력을 보상한다. 이는 노화와 싸운다는 개념과 아주 상반되는 개념이다. 앞서 양육에 관한 조언을 들려주었던 클레이턴 그린어프는 달리기를 비유로 들었다. 인생이란 자기 앞에 놓인 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네. 그 길에서 만약 빨리 뛸 수 없다면 더 천천히 달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절대 멈춰서는 안 돼. 할 수 있는 한 달려야 해. 물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지도 몰라.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그러고는 한계의 끝을 아주 조금만 더 늘리는 거지. 그래야 계속 달릴 수 있는 동기가 생기니까. 인생의 현자들은 노화를 이야기하며 걷기를 자주 언급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걷기와 노화는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71세 카롤리나 레스의 현명한 지혜를 들어보자. 나는 걷기를 아주 좋아했어. 그런데 5년 전쯤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어. 큰 산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라더군.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에디론댁 산에서 4명의 친구들을 만나 언제나처럼 즐겁고 신나게 산을 오르려고 했지. 그런데 나는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둬야 했어. 무척이나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 친구들에게 앞서 오르라고 하고는 혼자 산을 내려오면서 펑펑 울었어. 그러고는 그 길로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왔지. 집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랬더니 내게 주어진 선택사항들이 보이더라고. 내게 벌어질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늘 분노하며 지낼 것인지, 혹은 산에 오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인지. 일단 나는 현실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 그래서 매년 산으로 가서 딱 내가 오를 수 있는 만큼만 오르고 있어. 이젠 그 산들이 그렇게 거대하게 느껴지지 않아. 나 역시 그렇게 젊지 않고. 인생의 현자들은 포기를 모른다. 그들은 달콤한 광고 문구나 값비싼 의학 기술에 기대어 노화를 막으려고 안간 힘을 쓰지 않는다. 그저 달리고 산을 오르고 인정하고 적응한다. 그렇게 절망이 아닌 만족의 삶을 향해 간다. 뒤에 오는 이들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될 자취를 남기며.